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겨우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직장에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집을 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월세를 전전하고 있어요. 같은 월급을 받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운이 좋아서일까요? 집안이 잘 살아서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차이는 딱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투자는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주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안 해서 돈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 코인 사면 10배 됩니다. 같은 말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영상은 유튜브에 이미 넘쳐나니까요. 실제로 수십 년간 검증된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 전략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해오던 방식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바로 저축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은행에 저축한다고 해볼게요. 연이자율 3%짜리 적금에 넣으면 1년 뒤엔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보면 약 618만 원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 연 3에서 4% 수준입니다. 마트에 가면 예전보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느낌 아시죠? 외식비, 교통비, 공과금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은행 이자로 버는 돈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열심히 저축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연 3% 이자를 받으면 내년엔 103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건 가격도 물가 상승으로 104만 원이 되어 있어요. 저축을 했는데도 그 물건을 못 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축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축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투자입니다. 자, 이제 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개할게요.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는 영어로 컴파운드 인터레스트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구조예요. 달리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달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요. 100만 원을 연 10% 달리로 10년 투자하면 100만 원 더해서 200만 원이 됩니다. 딱 2배죠. 그런데 복리는 달라요. 첫 해에 이자가 붙은 110만 원이 다음 해에 원금이 되고 거기에 또 10%가 붙어요. 이게 반복되면 10년 뒤에는 259만 원, 20년 뒤에는 672만 원, 30년 뒤에는 무려 1744만 원이 됩니다. 달리는 30년에 2배였는데 복리는 17배가 된 거예요. 같은 100만 원인데 말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매달 돈을 조금씩 추가했을 때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연 10%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하면 총 투자 원금은 3,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0년 후 계좌 잔액은 약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6배가 넘는 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리는 세계 8번째 불가사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벌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낸다. 워런 버핏 본인도 자산의 99% 이상을 50대 이후에 만들었다고 해요. 복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시간,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떠올리면 이런 걱정부터 합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하지? 특정 회사 주식을 사야 하나? 그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맞아요. 개별 종목 투자는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실제로 한 회사가 잘못되면 투자한 돈이 반토막이 나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에게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추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ETF입니다.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상장 지수 펀드예요. 어렵게 들리지만 개념은 정말 단순해요. ETF란 여러 회사의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파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을 담은 ETF 하나를 사면 세계적인 대기업 500곳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납니다. 어느 한 회사가 망해도 나머지 499개가 버텨주니까 리스크가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주식시장 전체가 성장하면 매 돈도 같이 성장하고 일부 기업이 망해도 전체 시장이 버텨주는 구조입니다. 이걸 분산 투자라고 해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ETF가 바로 그 원칙을 실현한 상품입니다. 실제 성과를 보면 더 확실해요.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은 지난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연평균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충격을 다 겪으면서도 결국엔 항상 역대 최고점을 다시 경신했어요. 단지적으로는 무섭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긴 호흡으로 보면 항상 우상향한 겁니다. 그렇다면 얼마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한 달에 10만 원도 빠듯해요. 그 말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오히려 적은 금액일수록 더 유리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정액 적립식 투자 전략. 영어로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왜 이게 유리하냐고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같은 돈으로 주식을 더 많이 살 수 있고 주가가 올랐을 때는 조금 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집니다. 시장의 등락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유리한 가격에 사게 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매달 10만 원씩 투자한다고 해볼게요. 1월에 주가가 2만 원이면 10주를 살 수 있어요. 2월에 주가가 5천 원으로 떨어지면 같은 10만 원으로 20주를 살 수 있고요. 3월에 주가가 2만 원으로 오르면 10만 원으로 5주를 사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총 30만 원을 투자했는데 35주를 갖게 됐어요. 3월 주가 2만 원 기준으로 이 35주의 가치를 계산하면 70만 원이 됩니다. 30만 원이 70만 원이 된 거예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샀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전략은 다 알아요. ETF도 알고 꾸준히 사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가가 30% 떨어지면 뉴스에서 경제 위기라는 말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빨리 팔아야겠다. 반대로 주가가 40% 오르면 주변에서 다들 얼마 벌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나도 지금 당장 더 넣어야겠다. 이 뒤에 몰빵해야지. 그리고 결국 쌀 때 팔고 비쌀 때 사는 최악의 결과가 반복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공포와 탐욕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원래 이득을 보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함정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장기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춰야 하지 않고 그냥 시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있는 시간이지 시장을 타이밍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수십 년간 데이터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3단계 로드맵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비상금부터 만드세요. 월 생활비에 3개월에서 6개월치를 절대 손대지 않는 비상금 통장에 먼저 쌓아두는 겁니다. 왜 이게 먼저냐고요? 비상금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투자한 돈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하필 주가가 폭락한 시점이면 손실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비상금은 투자의 기초 체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전략도 흔들립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매달 고정 금액을 정하고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월급날 다음 날
자동으로 투자 계좌에 이체되도록 설정해두는 것입니다. 왜 자동 이체냐고요? 인간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훨씬 약하거든요. 이번 달은 돈이 좀 빠듯하니까 다음 달에 2배로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습관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동 이체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투자가 실행되게 만드는 장치예요. 투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미국이나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골고루 담은 지수 추종 ETF를 선택하세요. 특정 한 나라나 한 업종에 몰아넣는 것보다 가능한 한 넓게 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상품이 좋은지는 영상 아래 댓글에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상품을 골랐으면 최소 10년은 팔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가져가세요. 10년이 길게 믿겨지시나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10년 뒤에 나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를 딱 하나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완벽한 타이밍보다 꾸준한 시작이 훨씬 강하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달 10만 원으로 오늘 시작한 사람이 1000만 원. 모이면 시작해야지 하는 사람보다 10년 뒤에 훨씬 더 앞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리는 기다려주는 법이 없거든요.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다 보셨다면 지금 당장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증권사 앱을 하나 다운받으세요. 계좌 개설까지 10분이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ETF를 고르는 방법과 증권 계좌 개설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